자, 그럼 함께 여러분들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이 말을 잘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어떻게 쓰냐면 투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죠.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동사 있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이렇게 to를 붙이면 얘는 투부정사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말은 왜 붙었냐면 이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나라 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할 또는 뭐뭐하는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의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면 요 말은 잘 보시면요. 뭐뭐할 뭐뭐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날 그죠? 만날 또는 먹을 읽을 그다음에 뭐 볼 또는 뭐 만들 어때요? 자, 이러한 뜻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만날이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말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죠. 먹을이라는 말은 먹다라는 말을 변형시킨 거고요. 읽을이라는 말은 읽다라는 말을 변형시킨 겁니다. 자, 볼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말을 변형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이라는 말은 만들다. 이런 의미로 바꿔서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바꿔서 만든 얘네들은 뭐가 됐냐면 형용사가 됐어요. 이게 형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만날 명사, 먹을 명사, 읽을 명사, 볼 명사, 만들 명사. 그러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명사를 꾸미게 되죠, 그죠? 근데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래요. 그럼 이제부터 투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로 뭐뭐할 뭐뭐하는의 의미로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다 선생님이 만들어봤던 건 한번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사를 뭐로 바꿨다? 동사를 그렇죠. 형용사로 바꾼 게 투부정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떤 모양으로 쓰시냐, 영어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돼요. 내가 꾸미고 싶은 명사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를 이렇게 위치시켜서요. 뒤에서 앞쪽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수식의 의미는 뭐뭐할 또는 뭐뭐하는 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할 뭐뭐하는 그리고 명사 의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만날 친구 한번 해볼게요. 만날 친구. 그죠? 만날이라는 말이 친구를 꾸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옮기냐면 친구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만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만나다 meet 그죠? 여기에서 변형된 거죠. 그럼 이 앞에 뭘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to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a friend to meet 하게 되면 이게 만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뭐할 뭐뭐하는의 의미로 꾸민다. 이때
요 투부정사의 쓰임을 바로 형용사적 쓰임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먼저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쓰임으로 쓰일 때는 우리나라 말 뜻으로는 뭐뭐할, 뭐뭐하는의 의미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places to visit 이렇게 나오는데 beautiful places to visit 이라는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요. 해석은 방문할 곳이라는 뜻으로 또는 방문할 장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연스럽죠? 이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자, 당신은 something to eat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투부정사가 있는 부분. 먹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먹을 것을 원하세요. 뭐 좀 드시겠어요? 라는 뜻인데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밉니다. 어떤 의미로? 뭐뭐할, 뭐뭐하는 명사로. 됐나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반드시 기억할 개념은 뭐냐면, 모양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 쓰이고 그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서 뭐뭐할, 뭐뭐하는의 의미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의 의미를 꾸며줍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얘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로 쓰이며 부사적 용법은 이유, 조건, 원인, 결과, 목적 등의 뜻으로 쓰인다. 자, 이것까지 하면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간략하게 보시면요. I want to visit New York someday. 나는요, 원하는데 to visit 투부정사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뭐가 없죠? 우선 명사는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할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나는 원한다 방문하기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내지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돼야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주, 목, 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유, 조건, 원인, 결과, 목적 등으로 쓰인다. 좀 어렵죠. 이 부사적 용법이 어려운데 자,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다루진 않을 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그냥 살짝 개념만 볼게요. He saves money. 그는 돈을 절약합니다 또는 모읍니다. 됐나요? 그리고 to buy a new smartphone 그랬는데 to buy를 해석을 새 휴대폰, 새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요.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해서 부사적 쓰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요 느낌만 갖고 계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는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쓰이지만 명사적인 쓰임으로 쓰인다, 부사적 쓰임으로 쓰이는 또 다른 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다면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좀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찍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인데, 자, 우리가 명사 중에 이런 명사가 있어요. thing으로 끝나는 거, one, body로 끝나는 이러한 명사들이 있는데 이 명사들도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대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투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쓰이겠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이렇게 쓰고 그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서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something이라든지 여기서 something이라든지 또는 anything과 같은 이렇게 thing나 또는 someone 또는 somebody처럼 뒤에 one body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명사들은 여러분들 형용사 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였던 놈들. 무슨 얘기냐면 뭐 맛있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delicious라고 쓰죠. 이런 것들은 변형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 형태로서 형용사였죠. 쉽게 여러분들 happy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 이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였던 놈들이 그 대명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형용사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 쓴다? 그 대명사 뒤에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살짝 이동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places to visit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places를 꾸민다 그랬죠. 그죠?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며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 beautiful이라고 하는 아름다운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였던 놈이 또 places를 이렇게 꾸미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를 그 형용사가 꾸밀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게 일반적이에요. 앞에서 꾸밀 때. 그리고 그 수식받는 명사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뒤에 thing나 one이나 body가 붙은 명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밑에 쪽으로 와서요. 자, place라는 명사와 지금 보고 있는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러한 명사들과 차이점을 보면 뒤에 얘네들은 thing 또는 one body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그 대명사 뒤에서 꾸며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고 좀 확인해 할게요. 자, something personal to ask you. 이 부분을 잘 한번 봐주세요. 형용사가 어디냐면 개인적인이라고 하는 personal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죠?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something이라고 하는 요 명사를 personal,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이라는 형용사가 꾸미고 싶을 때 뒤에서 꾸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 그 명사를 꾸밀 때 투부정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 명사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그래서 다 뒤로 와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가지고 있다. 사적인 뭔가인데 to ask you. 너에게 질문할 사적인 뭔가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문.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잘 보시면 anything cold to drink의 관계를 잘 보세요. 형용사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 cold가 anything 뒤에서 꾸미고요. 다시 마실이라는 to drink가 또 한 번 꾸미죠. 이런 형태로 반드시 써주시라. 이 모형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운 어떤 건데요. 마실 차가운 어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마실 만한 차가운 뭔가를 좀 갖고 있니?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마실 만한 차가운 음료 좀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서술형으로도. 알겠죠? 서술형 가능성도 있고 객관형 물론 가능성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 쓰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할 뭐뭐 하는의 의미로 명사를 꾸미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법상 약간 문제가 있고요. 뒤에 무엇이 붙어야 되는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그러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there is no chair to sit on 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on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on이요. 그래서 앉을 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need a partner to dance with라고 했는데 자, 투부정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 with가 함께 붙어 있죠. 그죠? 왜 붙어야 되냐면 함께 춤출 파트너라는 뜻이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전치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뒤쪽으로 돌렸답니다, 선생님이요. sit on 그 다음에 a chai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의미가 자연스럽죠.
우리가 의자에 앉다라고 할 때 sit a chair가 아니라 sit on a chair라고 on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붙여야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 이것도 붙여볼게요. 자,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다라고 할 때는요. 댄스가 춤추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파트너를 바로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쓰진 않죠. 뭐를 붙인다? 파트너와 함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with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춤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여러분들 그 수식받는 명사를 그 뒤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자, 하나 예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집이라고 했습니다. 살다에서 살집입니다. 살집을 영어로 할 텐데 집이라면 hou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이라는 말은 살다 live에서 나왔겠죠. 이렇게요. 자, 그럴 때 살이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live 앞에 to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게 살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얘는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집에 살다라고 할 때 live house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기 뭔가 붙어야 되나요? 뭔가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조금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요. 자, 여기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in이라는 전치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요. live in a house. 집에 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in 정도가 붙어 있어야 어법적으로 옳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쓸 펜 한번 써볼게요. 쓸 펜. 자, 그러면 쓸 펜이라고 하는 거 쓸이라는 말이 펜을 꾸미죠. 그러면 쓸이라는 말은 쓰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a pen입니다. 먼저 쓴다 그랬죠. 명사. 그 다음에 쓰다 write라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불완전하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a pen을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a 펜을 뒤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럴 때 write a pen이라고 쓰냐 이거죠. 우리가. 그죠?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펜을 가지고 들고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쓸 펜의 올바른 영작은 a pen to write with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to 쓰고 뒤에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요 만날 친구 그랬잖아요. 만날 친구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래요? 만날 친구? 그럼 a friend to meet이라고 하죠. 얘는 여러분들 굳이 전치사 안 쓰셔도 돼요. 왠지 알아요? a friend를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meet 뒤에다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그럼 친구를 만나다 meet a friend라고 그냥 쓰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차이를 자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물어볼 질문이잖아요. 물어볼 질문. 그러면 물어볼이라는 말 물어보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보다가 영어로 뭐예요? ask였을 거예요. 근데 물어볼이라는 말로 형용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앞에다 뭘 쓴다? to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to ask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 안 붙여도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ask 뒤에다가 a lot of questions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많은 질문을 하다라고 해서 자연스럽잖아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명사, 물질 명사의 이제 수량 표시, 물질 명사가 뭐고, 그다음에 물질 명사는 왜 이런 그 표시 어들을 쓰게 되냐?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물질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여러분들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물질 명사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함부로 뒤에다 여러분들 s 또는 es를 붙이셔서는 안 되죠. 자, 그럼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빵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빵, 피자, 고기. 여러분들 미트는 육류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furniture, 가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침대, 소파, 뭐 그다음에 옷을 넣는 옷장, 그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furniture라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러분 형태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다음에 비누,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뒤에 s를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 그랬을 때 bread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스 이렇게 쓰는 거 못 봤죠, 그죠? 그 다음에 meat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meat 안 돼요. s 붙이면. 그 다음에 furnitures도 마찬가지입니다. furnitures s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shop 비는데요. 이것도 s 안 붙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물질 명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와 함께 쓸 수 있냐면 이 물질 명사를 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위 명사들이 있어요. 자, a loaf of 기억해 주십시오. a loaf of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a slice of는 여러분들 조각이에요. 얇게 자른 조각. a pound 무게 단위죠. 그 다음에 a piece of 한 점. a bar of 한 개.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위 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빵 세 덩어리 하기 시작하면 three 여러분들 loaf의 복수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loaves of brea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위 명사는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피자 4조각 4 slices of pizza. 그 다음에 고기 2파운드 2 pounds of meat S 붙었죠? 그 다음에 5 pieces of furniture 가구 뭐 5점 정도가 되겠고요. 2 bars of soap 비누 2개 정도. 자, 이렇게 써주시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문을 살짝 보시면 I put 3 cups of ice in the bowl. 자, 우리가 얼음 같은 경우도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네모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동그랗게 얼리면 그 다음에 세모로 옮기려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물질 명사를 셀 때는 3 자, 얼음을 컵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3 cups of ice가 되는 거죠. 자, my father drinks 2 glasses of water. water라는 말도 여러분들 물질 명사에 들어가요. 셀 수 없죠? 그죠? 그럴 때 얘네들을 컵에 넣게 되면 잔에 넣게 되면 2 glasses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복수 형태 나왔다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요 정도 하시고 밑으로 가보시면요. 두 번째 I want to eat 그랬어요. 근데 bread가 나왔네요. bread for my breakfast. 아침 식사로 빵 먹고 싶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건 물질 명사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to slice of 아니죠. 복수적 개념이니까 slices가 붙어야 되겠죠. to sheet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sheet of라는 말은요. 요거는 종이를 셀 때 뒤에 종이가 나옵니다. 종이를 셀 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빵이잖아요. 빵. 오케이. 자, 그럼 two slices of는 되냐? 되죠. 3번은. two sheet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비누를 세는 거죠. 그죠?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수량 표현을 복수 형태로 바꿔 쓰시기로 했습니다. 자, a bottle of wine. 자, 3 bottles가 되겠죠. 그다음 of wine. A glass of orange juice. 2 glasses of orange juice. 그다음에 a can of soda. 5 cans of sod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게 a bottle인데 bottle은 병이란 뜻이에요. 병은 셀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a can. 여러분들 can 아시죠? can. 그죠? 깡통 can. can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적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요 단위 명사가 변한다. s나 es를 붙이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질 명사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